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일단 요새는 그 코로나 때문에 참 이제 시험도 늦춰지고 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치러졌던 1차 시험 기출 해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보통 때보다는 좀 한두 개 정도가 난이도가 좀 높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90점 받던 분은 이제 뭐 85나 80 나오거나 이런 정도의 난이도라고 평가되고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에서 적절한 것은 몇 개인가? 기억번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뭐 이제 감경 또는 면제 참 형에 산입한다라고 이제 조문이 개정됐죠. 근데 이게 필리핀 그 판례 기억날 거예요. 필리핀 사건. 산 사람이 이제 필리핀에서 살인 사건으로 1심,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가 이제 그 필리핀의 대법원에서는 또 무죄가 돼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그게 한 5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럼 5년 동안은 거의 이제 구속돼 있었을 텐데 형을 살고 있었고, 근데 이제 무죄로 이제 끝난 게 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또 그거를 재판해서 이제 이 조문 형법 7조에서 그 산입한다라는 그 형을 갖다 이제 어떻게 보면 까주겠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유죄였을 때 그거로 이제 형을 살았을 때만 이제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번은 맞고 리을도 같은 취지예요. 같은 판례 이제 기억 리을은. 그래서 바로 이제 필리핀 그 5년 구금 사건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기억번은 하고 이제 리을 맞고, 니은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끝에 부분에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 영토에 속할 뿐 대한민국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 맞죠? 많이 익숙한 지문이고, 그래서 이제 대사관이나 이제 그 공사관 이런 정도는 이제 그 국제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영사관은 이제 그런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이것도 익숙한 판례일 거예요. 송두율 교수 사건 아시죠? 송두율 교수 사건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로 유학 갔다가 독일 사람이 됐죠. 이제 귀화해서. 그랬을 때 이제 북한하고 접촉한 거, 그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 영토도 아니고.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답은 옳은 것은 이제 다 4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2번 범죄의 성립 요건 중 조각되는 사유가 다른 것은, 이런 것은 이제 총론의 되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죄가 되는 원인이 이제 구속 요건에 해당이 안 되거나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조각되거나 이럴 때 이제 무죄가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사유가 다른 거. 일본 같은 이제 기둥서방 무죄 사건이라고 기억나세요? 동거하는 여자 앞에서 6만 원을 꺼내 가는데 그 여자분이 말리질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걸 이제 묵시적 행동을 한 양해. 양해가 뭡니까? 피해자 승낙 쪽에 들어있지만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재산죄하고 이제 성범죄 이런 것들은 이제 승낙이 있으면 이제 양해로 되는, 물론 이제 그 양해가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미성년자 이제 의자강간이나 이런 거. 다음에 그래서 1번은 이제 9X예요.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양해. 2번은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서 관사를 지키던 당번병인 피고인이 중대장이 처가 마중 나오라는 지시를 정당한 명령으로 오인하고 관사를 무단 이탈했는데, 이제 마중 나오라는 얘기가 이때 이제 비가 오고 있었어요, 이날. 그래서 이제 우산 좀 들고 여우고개로 좀 와달라라고 해서 따랐던 당번병. 근데 이제 자기는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법률의 착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요거는 위법성 조사유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3번은 자, 요거는 이제 추진 판례인데 왜 여호와의 증인 거기서 이제 종교적 신념 또 그런 것 때문에 군대를 안 가는 것은 이제 원래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돼 있거든요. 구속 요건이 병역법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얘도 9X. 그럼 이미 이제 답은 나왔죠. 사실은 답은 2번이에요. 4번도 이제 정당한 쟁행으로 인정되지 않고 직장필세가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은 주거 침체의 또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는 이제 이 3개만 보면 답이 딱 나오니까 좀 저것도
좀 수월했던 편인데 약간 어려워하는 분들은 뭐가 어려웠을 거냐면은 2번 판례가 이 옛날 판례로서 유명하진 않은 판례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다음에 3번. 과실범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것도 이제 많이 본 판례예요. 의료 과실을 따질 때는 어떻게 이 보통 저희 동종 직업에 종사하는 이제 보통 이제 의사 그분들을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2번은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눈에 이게 확 띌 거예요. 역과란 말이 보이죠. 역과. 사람을 이제 깔고 넘어가는 그 사례인데 또 심야 야간이고 그다음에 또 길도 이렇게 구부러져서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행해야죠. 이제 역과는 또 결론은 항상 똑같았죠. 뭐로 처벌됐어요? 업무상 과실치사. 그래서 이제 역과 업무상 과실치사. 그거 알면은 이제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는 과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의무 위반한 게 이제 과실이니까. 그다음에 3번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야간이 야간. 야간에는 이제 서행하라는 게 이제 판례죠. 어떤 고속도로라고 하더라도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야간뿐만 아니라 날씨가 안 좋을 때,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오거나 또 이제 빙판길이 형성됐거나 이런 거 그럴 때는 서행하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야간이란 말하고 그다음에 그 둘째 줄에 고속도로상의 제한 최고 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 서행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그래서 이제 감속하지 않은 것은 끝에 과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되게 익숙한 판례예요. 건물 임대하는 게 과연 업무상 과실에서 업무상 과실에서 업무는 뭐예요? 타인의 생명시체 위험성을 주는 거. 근데 뭐 이제 월세를 내주거나 이게 타인의 생명시체에 어떤 이제 위험을 주는 그 업무는 아니니까 이것도 이제 익숙한 판례이죠. 그다음에 4번 결과적 가중범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이제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이제 요거잖아요. 이제 폭행치사 이런 것처럼 앞에 기본 범죄는 고의로, 그다음에 중한 결과는 이제 과실로. 요게 이제 진정 결과적 가중범인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많지는 않죠. 그건 이제 형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현주방화치사, 그다음에 특수 공무집행방해 시상 이렇게 이 두 개를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 범죄는 이제 고의지만 치사는 과실도 되고 고의도 되는 거. 이걸 인정하는 이유는 아시죠? 왜냐하면 현주방화치사의 이제 형량이 사형 무기 7년 이상이에요. 그럼 봅시다. 방화 고의는 있고 실수로 죽인 거는 사형 무기가 7년 이상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살인 고의가 있다고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고의가 있다고 그래서 살인죄로 가게 되면은 형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 무기 5년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고의 플러스 과실하고 고의 플러스 고의는 이게 더 나쁜 놈인데 이걸 이제 형량을 이제 5년 이하로 이걸 줄여주는 건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1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주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도 성립되는 것이다. 맞아요. 2번은 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인정하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가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바로 이런 현주방화치사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형량을 확보하여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약간 질문을 꼬은 거예요. 만약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이제 if죠.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인정하지만 현주건조물에 방하여 사람을 살해한 고의가 있었던 경우에 현주방화죄하고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맞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왜냐면 이제 이 부진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얘가 이제 고의 플러스 고의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제 방화죄하고 살인죄로 이렇게 나눠야지. 불태워 죽인 행위는 하나니까 이제 상경이 되는 거고. 근데 3번은 아마 이제 빨리 풀라고 읽다가 요거를 이제 잘못 봤으면 이제 틀리기 좀 쉬운 그런 이제 지문이었어요. 4번은
자기의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존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현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해서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부진정 결과주관보다도 더 센 죄가 있다면, 더 이제 그 큰 죄가 있다면 상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존속살해. 지금은 사실 존속살해가 사형 무기 7년 이상으로 좀 똑같아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존속을 이제 불질러서 사망케 했을 때는 현주방화치사 하나로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 판례 당시에는 이게 사형 무기였거든요. 이게 더 높잖아, 이게 하한이. 그래서 또 불질러서 태워서 사망케 하는 행위는 한 개니까 상경이 되고, 상경이 또 형량이 어떻게 나와요? 무거운 거로. 그리고 또 있어요. 강도살인. 강도가 신고 못하게 하려고 불태워 죽였다. 그때 이제 이것도 사형 무기가 이거는 지금도 사형 무기이기 때문에 역시 상경이 돼요. 또 이것도 하도 강조해서 이거 틀린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4번쯤은. 근데 아마 요걸 틀렸다 하는 분은 3번을 너무 빨리 읽다가 이제 시험장에 가면 이제 아무래도 긴장되고 또 이제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보통 사람 대부분 다. 그래서 이제 실수로 틀렸을 수는 있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5번 위법성 조합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거 골라라. 기억번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탈퇴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비워서 달라 이죠. 명도는 이를 재건축 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판결을 받아서 위 건물을 철거한 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죠? 판결에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당히가 되는 것은 맞고. 2번은 니은번은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이렇게 해서 통행을 막은 거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교통방해죄예요. 그리고 자구행위는 안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구행위가 안 된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왜? 자구행위는 보충성을 요구하거든요. 다른 수단으로 안 될 때. 근데 이건 뭐 부동산 자체를 어떻게 뭐 들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이제 법적 절차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구행위가 되지 못하고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은 피해자의 승낙에서 사전적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전에 피해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승낙을 처리할 수 있으며 승낙을 처리한 경우에는 승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이제 제가 준용이한테 준영아, 이제 예를 들어서 너희 어떤 이제 신발을 나한테 선물로 줄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예, 그냥 가볍게 얘기했다가 승낙을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친한 되게 이제 아끼는 사람한테 받은 선물이었던 거야. 이게 준용 입장에서는. 그럼 선생님 저한테 이건 안 돼요. 예전에 이제 사랑했던 사람이 준 선물이라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걸 가져서는 안 되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도 처리할 수 있어요. 행위 전에는. 근데 가지고 갔는데 철회 이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디귿은 맞고요. 리을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당행위에서 나오죠.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다음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사회상규가 뭡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업무로 인한 근거가 있는 건데, 사회상규는 뭐냐면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상식으로 봐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그건 끝에 보니까 초법규적인 기준에서 평가돼서는 안 된다. 초법규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적인 절차로만 이제 정당화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 정당의 인정 폭이 좁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상규로도 이걸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왜 담배다우 사건 기억나요? 우리 중에. 그래서 왜 중학생이 동네 60대 어른한테 형씨 담배 하나 빌립시다 이렇게 했다가 동네 형들이 이제 혼을 내니까 이 새끼들 한번 붙자 이렇게 했는데 동네 30대 형들이 끌어안고 방 빗자루로 엉덩이 3대 때려서 보낸 거. 그거는 이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왜 정당의 기준 있죠? 정상균, 긴보리 이렇게 외우는 거, 보충성 이런 거 다 인정돼서. 그래서 꼭 법적인 저기 근거가 없더라도 초법규적인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사실 법에서는 뭐 남의 애를 갖다 징계해라 이런 법은 없거든요, 사실은.
다음에 6번 원인에서 자율운행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암만 저 학설을 싫어하더라도 그 꼭 해야 되는 그 학설이 있어요. 그게 원인에서 자율운행이랑 사실에 차고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해고 들어가는 거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 순환에서는 제가 이제 학설 특강이라고 이제 테마 특강 안에서 거기서도 이제 다뤘고 내용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에서 자율운행이라는 것은 판례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왜 조직을 배신한 조직원을 대마초 피고 가서 이제 죽인 사건하고 그게 이제 고의한 원인에서 자율운행이 그다음에 이제 한 연예인이 음주 상태에서 젊은 여성을 치여서 사망케 한 다음에 차를 근처에 세워두고 자고 있다가 잡혔던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건 이제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율운행이.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좀 이제 그 판례는 딱 두 개고 단순한데 자 이건 이제 조문도 사실 있어요. 10조 3항에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이제 상실 미약 상태를 야기했을 때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않겠다. 상실 미약 규정을 혜택을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대로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고.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책임 비난의 근거하고 실행의 착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견해는 이제 원인행위설. 자 원자행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행위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제 A가 B에 대해서 살인 고의를 품고 죽이겠다고 맘먹고 맨정신에 죽이기는 이제 겁이 나니까 음주를 시작해요. 음주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마신 게 아니에요. 술잔 따르고 이런 정도. 자 그때는 정신이 있어 없어? 있죠. 아직 멀쩡하죠? 그게 원인행위. 그 다음에 이제 취해서 그걸 이제 보통 우리 법학에서는 명정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명정 상태일 때는 정신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살해를 했다. 요게 이제 이때도 역시 이제 정신 없고 요게 이제 결과 실현시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원인행위 시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실행의 착수 그게 제일 중요한데 실착을 이 음주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로. 그러니까 살인죄의 시작을 그 음주 시작으로 그 음주를 이제 시작할 때 술 따를 때로 본다. 어떻게 좀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진 않아요?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 여기서 이제 술 취해서 이제 살인한 게 아니라 잠들어 버렸어 그냥. 그런데 여기 실행 착수가 있으니까 죄명이 어떻게 나와? 살인 미수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책임 원칙이라는 거 있거든요. 책임 원칙에 대해서는 일치한다고 배웠을 거야 아마. 그래서 왜냐면 이때를 이제 살인의 그 행위시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행위할 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인행위설 그때 이거는 이제 책임이 이제 있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 원칙이 일치한다고. 그래서 까먹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 원인 일치라고 기억하라고. 원인 일치.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단점은 뭐야? 책임 원칙에 일치하는데 단점은 이 견해의 단점은 구성 요건의 정형성에 반한다. 정형성에 반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한테 이때 이게 살인의 시작이라고 그러면 좀 보통 수긍을 못 해요. 일단 뭐 칼 들고 이제 다가갔을 때나 뭐 이제 찔렀을 때 이때를 보통 살인이라고 볼 거라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가벌성이 너무 넓어져요. 커져요. 이건 이제 술 먹다 잠들어도 살인 미수가 되니까. 근데 요거랑 이제 대립되는 견해가 뭐냐면 불가분적인 즉 나눌 수 없는 연관성 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비난하는 이유는 그냥 술 먹은 게 아니라 살인하려고 술 먹었다 이거를 이제 비난하고 실행의 착수는 요를 봐요. 이게 실행 착수. 그러면 이때는 정신이 없잖아요, 사실 취해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 원칙에는 반한다. 책임 원칙에는 이제 반하는데, 근데 이제 구성 요건의 정형성에는 이제 합치되고 또 가벌성이 너무 넓어지지는 않고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다는 거야. 근데 책임 원칙에는 일치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외설이라고 그러지. 요거는 이제 어떨 때는 기본 강의에서도 할 때도 있고 뭐 이제 300형에서도
할 때가 있고 또 학설 특강에서도 또 아마 다뤘을 거니까 이거는 이제 A급이에요, 사실은 원자행은 학설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때 학설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대학교에서 저도 이제 공부를 했지만도 법학을 그러니까 너무 학설이 많아요. 어떤 이제 대학교제는요 페이지당 그 학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거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판례랑 개념을 먼저 잡고 나서 학설은 그냥 그 딱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학설급 A급 이런 정도 좀 더 나가면 이제 B급 정도까지 그 정도로 하라는 얘기지 아예 뭐 이제 학설 다 이제 보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한 자기가 80점 정도만 노린다. 왜? 자기는 이제 그 영어 국사 세니까 그런 분들은 아예 제껴도 돼요. 예. 다음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형법이 난이도가 좀 높아가지고 그 형법 80이 그 저 형소 90인가? 요거보다도 주정 점수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형소보다는 좀 더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쉽게 나서 대부분 다 막 그냥 100점 나와버리면 그건 그 주정 점수에서는 별로 이득 못 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살짝 있는 게 좋아요. 다음에 그러면 1번 지문 원인 행위를 실행행위로 착수로 또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이게 원인 행위 시설이죠.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 부합하고 예, 책임 원칙이 일치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책임 무력 상태에서 실행행위는 책임이 없거나 행위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원인 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지 않으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뭐 뒤에 얘기는 뭐 썩 중요한 건 아니고 2번 원인행위와 실행행위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불가분적 연관성설 따르면은 원인 설정행위는 그 실행행위 또는 그 착수행위가 될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 실행행위와 그 원인행위가 불가분의 연관성을 갖는 것이므로 책임 비난의 원인 설정행위에 이게 실행 착수는 아니에요. 책임 비난의 근거가 있다. 그 얘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 그냥 술 먹은 게 아니라 살인하려고 술 먹은 게 비난하는 거야. 비난은 바로 책임이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실행 착수는 언제야? 칼로 찌를 때. 맞고. 3번은 원인 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원인 설정 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행위 정형성을 중시하여 NO. 아까 원인 행위 즉 술 따르는 걸 사진으로 보게 되면 구성요건의 정형성에 반한다 그랬죠. 이게 별로 이제 술잔 따르는 게 살인. 이건 좀 이제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수긍하기 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은 이제 저 반무의식 상태 저쩌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답이 되는 질문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무시해도 돼요. 국내에서 딱 한 분만 이제 주장했다가 지금은 이제 또 그 별세하셨죠 아마. 예. 다음 7번. 다음 사례에서 불능미수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을이 동네 벤치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상태야. 자, 구객관설은 판례잖아 사실은. 구객관설은 어떻게 해? 절대적 불능, 상대적 불능을 나눠서 절대적 불능은 뭐냐면 말도 안 돼. 그건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어. 자, 살인이 뭐야? 산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이미 죽은 사람을 살인한다는 것은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그쪽에 위험성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불능범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상대적 불능은 뭐야? 그럴 수도 있다. 방탄복 입은 사람을 가슴을 쐈다가 안 죽은 거 이런 거. 1번은 판례예요. 판례. 그 다음에 3번 추상적 위험설도 판례죠. 자, 그러면 추상적 위험설은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 행위자 인식을 놓고 일반인이 판단한다 이렇게 책에 써 있잖아. 제가 의역했지 그걸 보러. 행위자 생각대로였다면 하고 이제 푸는 거야. 그래서 갑은 저기서 범인은 을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그 얘기는 얘 생각대로는 이제 산 사람이잖아. 산 사람을 이제 죽인 거니까 죽인다고 본 거니까 위험성 인정된다. 불능미수 맞아요. 주관설은 뭐야 이건? 미신범 빼고는 다 불능미수로 가겠다는 얘기지. 미신범. 기도나 저주로 죽이는 거. 그래서 주관설에 의하면 이건 미신범은 아니잖아. 뭐 기도나 저주로 죽이는. 그래서 이제 4번이 맞고 2번이 틀렸어요.
2번은 이제 순수 학설인데 일반인이 그 을을 살아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또 이제 그때 갑은 이제 죽은 자를 일반이 을을 살아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을을 사망한 것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행위자 갑의 인식이 우선되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요건 틀렸는데 일반인의 인식을 더 우선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걸 모르더라도 1, 3, 4는 보통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1, 3, 4 요게 이제 맞으니까 답은 2번으로 가면 돼요. 이런 것을 보통 제가 소거법이라고 부르는 그거로 풀어도 돼요. 8번은 공범과 신분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증인 을을 사주하여 위증시킨 경우 위증죄의 교사범위 성립한다. 맞습니다. 이게 선서 능력자라는 전제하에 2번 공무원 갑이 뇌물 공유자라 하여금 뇌물수재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아내 을에게 뇌물을 공유케 한 경우에 갑은 뇌물수재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최순실 씨 사건을 패러디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라는 공무원,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같이 살다시피 하고 그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측으로 하여금 이제 경주용 말 그걸 갖다 이제 주게 한 것을 수뢰죄 공동정범으로 봤어요. 그다음에 4번 3번 비신분자인 아내 갑과 신분자인 아들 을이 이것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이제 자가 같이 이제 아빠를 죽인 거야 이제. 근데 여기는 이제 존속 관계지만 부부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존속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게 삼류형이라고 제가 불렀던 것인데 어떻게 나와? 아들은 당연히 존속살인죄의 벌을 받고, 그다음에 엄마는 죄는 33조 본문으로 가서 존속살해가 되고 형량은 보통살인으로 줄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겁게 가볍게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3번은 맞고 아내 갑은 이제 존속살해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보통살인죄 형으로 처벌된다 맞고 4번은 이제 그 사유형이라고 그랬지 이런 거를 이제 부진정 신분범에서 신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가담했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고. 그래서 도박의 습벽이 있는 갑이 도박을 하고 또 상습성이 없는 도박의 습벽이 있다는 얘기는 상습이라는 얘기죠. 또 상습성 없는 을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갑은 도박죄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이 상습 도박 방조 이것도 가야 되고 상습 도박하고 그다음에 상습 도박 방조 다음에 그리고 이제 상습 도박죄 쪽이 더 무거우니까 거기 흡수시키면 되고 9번도 좀 이제 좀 까다롭게 나왔어요. 이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보통 우리가 좀 익숙한 지문들적인데 이거는 이 판례는 이제 유명한 판례긴 해요. 저 기억나시죠?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 운영했을 때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 아닌 사람을 처벌한 규정인데 변호사를 처벌한 규정은 없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적 공범의 내부 관계에서는 임의적 공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자기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를 처벌 못한다는 거였죠. 자 그런 사실관계인데 여기는 이제 그 변호사를 갖다가 이제 소개해준 사람도 하나 껴 있어요. 지금 보면 1번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맞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공범 앞에서 배운 거고 갑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갑은 변호사 을을 고용하고 을은 갑에게 고용된다는 서로 대항적인 행위 존재가 필요하다. 이거는 뭐냐면 혼자 살 수가 없어. 이건 반제가 변호사가 있고 또 변호사 아닌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명의를 빌려줘야 되고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이른바 필요적 공범 중에서 대항범이죠. 2인만 있으면 가능한 죄. 혼자서는 못하고 3번 갑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한 변호사 을의 행위가 일반적인 이때 변호사는 처벌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총칙상의 공범에 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 맞습니다. 4번 병이 변호사 아닌 갑을 교사 방조한 경우에도 병은 총칙상의 공범 규정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여기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처벌되잖아. 처벌되는 쪽에 가담한 외부인 요거는 이제 처벌시킬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변호사는 처벌 안 되지. 이제 변호사 그 처벌되지 않는 변호사 쪽에 그 가담한 이 사람은 처벌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사례로 제가 얘기를 드렸냐면, 그러니까 음악 판매죄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그 포르노 책 이런 거. 근데 그거를 파는 사람은 처벌하는데 예전에 사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처벌되지 않은 이 사람한테 그 포르노 책 값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 사람 무죄라고 했던 그거야. 그 원리. 10번에 죄수 결정에서 적절한 것은 1번 행위표 준설은 이건 뭐냐면 죄수 결정할 때 행위수로 결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행위의 숫자로. 그래서 행위자의 행위가 하나일 때는 1죄, 한 개의 죄, 다수일 때는 수개의 죄를 인정하는 견해로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에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럼 이제 연속범은 뭐야?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띄엄띄엄 하는 거죠.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뇌물을 200만 원씩 원래 2천만 원 받기로 했는데 목돈이 없으니까 200만 원씩 10번 준 거야. 그때 1죄야 수죄야? 1죄야. 같은 형태의 범죄를 같은 법익에 대해서 띄엄띄엄 하는 거. 그럼 행위는 여러 개인데 1죄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이 행위가 다수일 때 수개의 죄를 인정하는 견해로 판례는 이 연속범위에서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는 건 틀리지. 판례는 1죄로 합니다. 1죄. 틀렸고. 그 다음에 법익표준설은 이제 법익을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건데 강간죄랑 공갈죄의 경우는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No. 성범죄하고 강간하고 공갈은요. 우리 판례는 행위표준설을 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왜 이 판례 기억나세요? 강간 한 번 하고 나서 이렇게 트럭으로 이동한 다음에 1시간 뒤에 딴 데서 또 강간했을 때 1죄, 2죄? 2죄. 그게 행위표준설이에요. 공갈도 이제 행위수로 결정하고. 근데 3번은 의사표준설이라는 건 이제 생각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 이 사람이 이제 범죄의사. 의사표준설은 행위자가 실현하는 범죄의사의 개수, 즉 그 생각의 숫자에 따라서 죄의 개수를 결정하는 견해로 행위자에게 한 개의 범죄의사가 있으면 1죄, 수 개의 범죄의사가 있으면 수죄,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의사표준설을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판례의 기본 태도는 뭐냐? 예전에 사법시험에 나왔던 건데 구성요건하고 더하기 법익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우리 판례의 기본 태도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살인하고 절도했다. 구성요건이 다르죠. 수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럼 이제 답은 이제 4번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4번을 이제 소고법으로 그리고 또 조세포탈법 이런 거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답을 이제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11번 폭행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맞죠? 과외, 폭행, 협박,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피해자 뜻에 따라야죠. X. 이건 자주 본 지문이죠. 그 다음에 2번, 3번은 저기 왜 심수봉 가수님이 당한 사례.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단순한 고성을 질렀을 때 정도는 이제 폭행이 아닌데 특별한 음향장치를 이용해서 아주 큰 소리를 전달시켰을 때는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거. 4번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폭행죄는 형식범 거동범이라 안 맞아도 기수야. 자, 여기까지 봤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12번 모욕죄에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은 이제 방송국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 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지라도 게시판에 올린 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했을 때 이로써 그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은 그때는 이제 사회성 기비되지 않는 행위로서 범위 상당하다. 요게 이제 어떤 그 스토리 판례인지 혹시 떠오르세요? 저겁니다. 이제 그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 그 여자 교사분께서 갓난한 아이를 데리고 차로 이동 중에 아이가 이제 변을 봤죠. 근데 기저귀가 없어서 이렇게 차를 딱 정차해놓고 후다닥 뛰어가서 이제 일용 기저귀를 사왔던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 스토리를 갖다 이제 소개하고 방송국에서 찬반 뭐 이렇게 찬성 반대 이런 게 의견이 막 갈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좀 짜증나게 한 사람이 있었죠. 말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이제 소중한 자식을 범법 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좀 조롱한 건데 근데 그 정도는 이제 모욕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정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했을 때 경매적 판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이게 이제 포인트죠. 예. 니은은 되게 쉽게 풀었을 거예요. 둘째 줄 뒤에 보면은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무죄죠. 이것도 이제 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X. 그 다음에 디귿은 모욕의 개념이 좀 설명되어 있으면서 셋째 줄에 보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즉 외부적 명예를 실추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때는 다소 무례한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이제 왜 반말했던 거 있죠. 관리수장한테 이제 저기가 이제 야 누구야? 넌 이름이 누구잖아. 그래서 계속 반말로 이제 했던 그런 것도 이제 모욕죄가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혼잣말로 아이씨발 뭐 이런 것도 이제 모욕죄가 안 됐었고. 그건 무례한 거, 즉 싸가지가 없는 거지 모욕죄까지는 아니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리을은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했던 거, 그건 모욕죄에 해당한다. 요거는 이제 모욕죄가 아니죠. 그냥 어떤 의견 정도? 그로 이제 봐야 되고. X. 그래서 옳은 것은 이제 기억 디귿해서 2번이 됐어요. 13번. 경매 입찰 방해죄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이제 방해죄는 먼저 그거부터 방해죄라는 그 제명으로 끝난 것들은 원칙적으로 위헌범들이에요. 위태범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즉 직위는 침해범이고 미수가 또 없고. 자, 1번 경매 입찰 방해죄는 최소한 적법하고 유효한 입찰 절차의 존재가 전제되어야지만 처음부터 입찰 절차가 존재했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입찰 방해죄가 설립할 수 있다. 암만 위헌범이라도 뭐 경매나 입찰이 있어야 방해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송악파 사건이라는 게 제일 유명한데 범죄단체예요. 송악파 조폭. 근데 얘들이 이제 일반 이 사람들이 이제 경매 입찰 참여한 사람들을 다 위협해서 내쫓고 자기들이 딱 자기들끼리만 경매 입찰 하려고 했더니 그날 경매 입찰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방해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다음에 2번은 자유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위험이 없다라고 했고 맞고. 그다음에 위태범이고 그래서 그 결과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유죄가 되는 표현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하면서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정했을 때 이것이 이제 개념상 경매 방해죄가 되는 사례고요. 14번 주거 침체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주거 침체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에 위반을 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실상 주거의 평온. 그래서 이제 주거권이 아니라 그래서 임대인이 월세 밀렸다고 함부로 그 집에 쳐들어가고 그러는 것도 주거 침체가 됐었어요. 근데 끝에 보니까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한다. 땡. 그런 주거권설이 되는 거죠. 이건 사실상 주거 평온이 아니라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과천 축사 사건이라고 해서 왜 주도로 있고 간선도로 있고 여기는 비닐하우스 축사 이렇게 있는데 차 돌려서 나온 거. 근데 이게 차단 시설이 없었어요. 주택이야 뭐 문이 열려 있는 곳이라도 들어가면 이제 죄가 되지만 나머지는 이제 관리하는 즉 인적 물적 설비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일 때 한 사람 허락받아 들어갔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할 때는 주거침체가 성립한다. 그게 왜 남편이 이제 출근하고 나서 부인이 이제 간통남을 불러들여서 이제 성관계했을 때도 그걸 이제 일찍 퇴근해서 많이 봤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제가 어떻게 의역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 놀라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그런 것을 갖다가 그 남편이 어떤 이제 원할 리도 없고 그래서 의사에 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죄가 되고. 그다음에 4번은 개방된 장소라도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은 주거침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초원 복집 사건 이런 거. 그다음에 15번 재산죄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형법상의 점유란 현실적으로 어떤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동일하다. 땡. 틀렸습니다.
민법에서는 이제 상속에 의해서도 이제 점유가 이전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왜 70대 할아버지가 이제 이 내연녀를 갖다 이제 자기 아파트에서 있다가 그 여자분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직 상속인들한테 이런 물건이 점유 이전되진 않았고 와서 지배하지도 않았고 그랬을 때는 이제 점유가 없는 거로 돼가지고 그걸 이제 취거에 나오더라도 그 할아버지가 취거에 나오더라도 이제 절도가 되지 않았던 타인 소유 타인 점유여야 절도가 되는데 점유에서 탈락.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2번 질문도 쉽고 그다음에 3번은 이거죠. 공동은 타인이다라는 거 재산죄에서. 4번은 이제 불법 연득 의사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와 유사한 지배력을 행사해서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으로 이 보유할 의사는 필요 없고 일시적이라도 무방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것은 이제 영구적인 이제 반대말이긴 한데 그때 왜 가장 유명한 사건이 그 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이제 그 떼가서 한 몇 달 쓰고 돌려줬던 거 있었죠. 그런 것도 이제 영구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서 일시적은 이제 아주 잠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이제 영구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1번이 이제 틀렸고 답이죠. 10몇 번 횡령죄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이제 저 여러분들 사공무죄라고 제가 전체에서 전체 특강에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공짜로 시작되는 4개의 판례가 당연무효라 이건 이제 횡령죄도 안 된다라고 했던 거.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이제 아파트의 뭐 지하 주차장 그걸 한 사람이 그걸 단독으로 갖다 이제 임대해서 돈 받더라도 그런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고 횡령이 안 됩니다. 다음에 2번은 그 국민연금 이걸 갖다 이제 그 연금 관리공단에 보내야 되는 것을 갖다가 회사 측에서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죄도 한다는 건 맞고. 그다음에 3번은 표현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읽어보시면.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저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판례를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중요 판례, 그다음에 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건데 그때 놔두세요. 잘 모르겠다고. 그다음에 4번은 저기 특별수령 충당금이라 원래 그 저기 유사 판례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용도횡령이 된 것이 있는데 자 재산죄 같은 경우는 승낙이 있으면 어떻게 돼? 양해로서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특별수령 충당금이지만 끝에 보면은 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나와요. 양해니까 이건 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맞고. 그럼 뭐야 이제 1, 2, 4번이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지선다해서 한 집 몰랐다고 틀리면 그건 이제 좀 요령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17번 배임죄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동산의 이중양도는 배임죄 돼 안 돼? 안 되죠. 동산의 이제 이중매매는 이제 배임죄가 되지만 2번도 이제 에어컨이니까 동산의 이제 이중양도예요. 그래서 배임죄 안 되는 게 맞고 3번은 동산에 대해서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수령한 경우에 자 양도담보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채무자 A가 있고 1번 양도담보 내가 언제까지 돈 못 갚으면 내가 너한테 줄게 라는 이제 B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점유 개정은 아직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양도담보한테 했을 때 이건 물건이란 말이에요. 물건은 시간적으로 그 앞선 사람이 이기는 거 알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2번한테 2번 양도담보를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1번이 갖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배임이 안 된다고. 그 밑에 질문은 또 뭐냐면 이런 관계에서 얘가 이걸 처분했어. 딴 데 팔았어. 2번한테는 양도담보 배임죄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왜? 이건 1번이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1번한테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은 이제 동산에 대해서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에 처음에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 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했다면은 배임죄를 구성한다? 아니에요. 어차피 이건 1번이 갖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물건이라. 네. 다음에 18번 범죄단체 조직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무기 4년 이상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한다. 맞고 그다음에 범죄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휘 통솔 체계가 필요하고 요새 이제 범죄단체로 인정된 것 중에서 핫한 게 뭐야? 보이스피싱 단체.
그다음에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 그것도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거 맞고 4번은 이제 범죄단체 가입 행위는 사기 행위랑 포괄일죄다? 아닙니다. 사기랑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제 어떤 이 보호법익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기죄도 추가됩니다. 4번이 틀렸고요. 19번 문서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의 주민등록증 4번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서 복사한 행위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 4번을 창출시킨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맞죠? 일단 주민등록증은 이제 공문서고 그 다음에 이건 사진 바꿔 붙이면 동일성이 없죠. 이건 전혀 다른 사람께 돼버리니까. 2번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 공무소에서 주 부식의 구입 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 영양사 이분들은 저기 그 요리해 주는 분 공무원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는 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도 이제 우리가 책에는 있는 건데 저 세금 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란이라는 것은 그 큰 의미가 없대요. 그 부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변조는 진정 성립된 거를 동일성을 해야지 않을 정도로 살짝 고친 거죠. 그래서 진정 성립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변조가 될 수가 없다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이미 위조된 것은 고쳐봐야 변조가 아니죠. 예. 또 허위 작성된 것을 고쳐도 변조가 아니고. 20번 범인도피닉죄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인사무죄란 말 기억나요? 그래서 저 수배된 자기 친구가 내가 이제 단란점을 오픈했더니 인사하러 온 거야. 그랬더니 내 입장에서 고맙죠. 야, 이런 상황에서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항상 이제 몸 조심하고 건강해라. 이 인사한 것이 어떤 이제 범인 도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2번은 이제 방어권 남용일 때는 그 교사, 범인 도피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건 맞고 3번은 범인 도피죄는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요게 인사무죄랑 취지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되겠지. 몸 조심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범인 도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이것도 많이 봤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뭐 강론은 오히려 좀 저 이전보다 좀 쉬워졌고 총론에서 이제 저 까다롭게 좀 나온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원자행은 이제 틀리면 좀 안 되는 그런 거였고 좀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거는 이제 다뤘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아마 죄수결정 그쪽이 워낙 좀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온 내용이라 그거 틀린 거는 뭐 이제 손해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자, 여하튼간에 이제 또 이제 또 뭐랄까 남은 이제 2차 시험이 또 1차 시험이 또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는 바람에 간격이 좀 좁아져서 많이들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또 1차 치르고 다시 또 2차 치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일단 이제 1차에서 좀 이제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분들은 2차에서 꼭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고했습니다.